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이틀 2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폭증세가 꺾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초중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또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의 격상 문제까지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으로 유튜브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 오늘 신규 확진자가 280명이면 뭐 이렇게 폭증세가 좀 꺾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아직은 이제 하루 정도, 어제는 또 일요일에 검사가 많지 않았고요. 아직은 하루 정도인데다가 특히 서울만 하더라도 135명이어가지고 서울은 아직 이렇게 잠잠해지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떻든 간에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대구 경북대도 하루 이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급증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마음 놓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틀 연속 200명대로 조금 내려오면서 뭐 20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규모 확산세는 좀 수그러든 것이 아니냐, 확산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어떻든 지금 수도권의 병상이 부족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한 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 상황에서 숫자가 250명 정도가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한 환자 발생이라는 숫자 자체가 잠깐 줄어든다고 해서 전반적 유행 상황이 통제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제 전국 단위의 확산세가 있고 또한 더 문제는 지금 깜깜이 감염이라고 하는 원인 불명의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사람들의 감염 숫자의 퍼센트는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언제든 이제 집단 발병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긴장을 풀기에는 상당히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 400명대로 계속 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이제 200명대 후반이 되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그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에 신규 확진자가 397명을 기록한 후에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혹시 오 위원장님 기자회견 좀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다른 교수님 의견에다가 제가 토를 달아야 될 이유는 못 느끼겠고요. 이 인터뷰에서. 네. 어쨌든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이 되게 엄중하다는 거는 오 위원장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있어서 결코 250명이 적은 숫자도 아닐 뿐더러 그다음에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지역사회 확진자가 10명 이내 이렇게 발생했던 상황이 지금 이렇게 25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든 전국적인 그런 엄중함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긴장을 풀 만한 그런 얘기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중 환자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의 이 병상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이 제일 위중 환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지난주부터 확진 환자가 늘어났잖아요. 되게 확진돼서 병원에 입원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중증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중증 환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한 수도권에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중환자실의 숫자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일단 중환자실을 늘려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확진자가 줄더라도 더 걱정인 건 중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또한 이제 여러 의료기관들이 합심해서 이런 중환자들 치료에 전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환자를 포함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서도 연이어 확진자가 나와서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기관 감염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개 기관들 안에서 지금 확진 환자들이 실제 의료진에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확진 환자가 외래를 들렸다든지, 응급실로 들렸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발견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의료기관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게 예전에 1차 유행 때도 있었고 이번에도 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번에 있는 환자들에서의 그런 확산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입원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질병 상태에서 입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높고요. 또한 의료진들이 감염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한 이런 거로 인해서 병원이 일시적으로도 폐쇄가 되게 되면 지금의 환자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의료적인 그런 의료 체계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의료진 감염과 함께 사실 그 전공의, 전임의에서 전국 개업이들도 내일부터 이제 집단 휴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네. 이런 과정에서 진단이나 진찰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남아 있는 이제 전문의들을 하고 또한 이제 대학 교수들이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그렇지만 이게 이제 뭐 하루 이틀 뭐 2, 3일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병원 내에 상당한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거고요. 이미 여러 수술들이 연기가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여러 뭐 치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못 받아가지고 환자들이 여러 병원들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나 그 전공의들 또한 이제 의료계들이 좀 빨리 해답을 좀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이 되느냐인데 일단 정부에서는 최대한 3단계로 가는 상황은 막아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상황을 본다면 뭐 더블링만 안 됐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3단계 조건이 갖춰졌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요.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한 열흘 사이에 100명 이상 환자 계속 평균 100명 이상 넘게 좀 환자를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도 전국적인 평균도 최근 열흘 보게 되면 2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을 뿐더러 사실 3단계 발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의료 체계가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수도권에서의 병상 부족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3단계를 빨리 가동해서 지금의 의료 체계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의료 체계 부담을 줄이려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이 환자가 줄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정부 차원에서 3단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은 저희들도 이미 뭐 이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지만 일단 네. 빠른 시간 내에 단계를 올리고 오히려 빨리 상황을 안정시키는 게 오히려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 후반에 이틀을 기록했는데 이 정도를 유지해도 교수님께서는 3단계로 좀 올려야 된다 이렇게 혹시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250명에서 300명 사이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닌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열흘만 가도 3,000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음. 예, 근데 지금 수도권에 병상이 지금 부족해서 환자 대기 상황들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병상을 확충하는 게 환자 발생을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확 줄여내지 못하면 상당한 그런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요. 특히 대구 경북 초기에 이제 확진 환자들이 병원상이 부족해가지고 입원 못해서 초기에 약간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이 예. 벌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수도권에서 지금 앞으로 2, 3일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시민들께서도 일단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만약에 정부가 3단계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들 차원에서 시민들 차원에서는 3단계에 준한 더한 그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엄중하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3단계 거리두기로 가면 경제적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경제를 어느 정도 지켜내면서 생활과 방역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환자가 늘어나서 의료 체계에 부담이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경제에는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3단계로 올려서 강하게 조여서 확진자 수를 줄이고 나서 2단계로 빨리 내려오는 게 더 빠를 거지. 지금 2단계 상황에서 숫자가 안 준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뭐 2, 3주 이상 거의 한 달 이상 만약에 더 오래 간다 그러면 경제에 주는 타격은 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경제와 방역을 잘 지켰어야 되는 상황들은 오히려 이 8월 중순 이전에 우리가 환자가 적었을 때 그 상황들을 잘 더 유지했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이제 뭐 교회 문제들도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서 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방역에 집중하는 게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추석 명절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추석 때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그런 논의가 진행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정부는 일단 아직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연휴 내에 이동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뭐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의 상황이 추석 때까지 이어진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을 빨리 통제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일단 뭐 이동 자체를 많이 가시는 거를 좀 이제 자제를 부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동이 가능한 정도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철저히 잘하는 게 추석 때도 그나마 좀 추석답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본다면 이제 수도권이 가장 큰 걱정인데 혹시 전국적으로 지금 또 새로운 신규 감염원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국적인 상황을 더 우리가 우려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요. 네. 그나마 수도권이 병원도 많고 병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지방 같은 경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만약에 뭐 2, 300명 정도만 발생을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상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2, 30명, 3, 40명만 발생하더라도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그런 방역 상황들도 잘 모니터링 해야 되고 또 병상 부족 상황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수도권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3단계로 격상이 되지 않았지만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이제 교육계에서 먼저 이뤄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전국적으로 또 이런 조치가 필요할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일단 이제 그 교육부에서 좀 중요한 시기에 좀 잘 결정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학생들의 감염 자체가 최근에 또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좀 늘었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학교가 주는 상징성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여서 선도적으로 잘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일단 수도권에서는 환자 발생 상황 때문에라도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다시금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환자 발생 상황이 다른 지역에까지 확대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교수님. 어제 그 미국 FDA가 코로나19 그 혈장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 혈장 치료제 효과가 있는 겁니까? 국내에서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혈장 치료제가 환자의 임상 양상 회복에 한 30% 정도 기여한다 이런 이제 레포트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신속 허가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여자, 그러니까 확진돼서 회복된 공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상의 연구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칠 수 없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일단은 뭐 신속 승인 개념으로서 나온 것은 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초부터 6개 병원에서 이제 그 임상 연구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이번 임상 연구 단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거나 안전한지만 증명이 되더라도 아마도 중증 환자 중심으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현황이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별로 조금씩 상황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 이렇게 한 3개 국가가 좀 빠른 단계로 연구가 진행돼서 이미 이제 최종 연구 단계인 3단계 연구에 들어가 있는 백신이 한 7개 정도가 돼 있고요. 그 연구들이 이제 환자 등록과 그다음에 이제 임상 효과를 판정하는 기간을 포함해서 한 빠르면 10월에서 11월 사이, 뭐 10월에서 12월 사이 정도의 3단계 연구가 마쳐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연구 마쳐지고 분석을 통해서 일단 효과도 있고 안전하다고 증명이 되면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백신이 이제 다른 때보다 훨씬 단기간에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백신의 효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높지 않을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어쨌든 연구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부 의료진들은 의료계에서는 마스크보다 방역 효과가 있는 백신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교수님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맞는 말씀이고요. 어떻든 백신이 나오더라도 마스크 열심히 써야 되는 건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 효과가 아주 좋아도 한 7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좀 떨어져도 한 50% 정도만 돼도 백신을 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한 백신의 효과가 이제 코로나19의 전반적인 종식을 선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증 환자의 발생을 이제 완화하는 그 정도 수준의 백신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백신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일단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백신을 통해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그런 백신 접종 전략이 아마도 이제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나오더라도 지금처럼 조심해야 되는 건 큰 차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